1751년 음력 11월, 창경국의 정적 속에서 왕실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이자 오랫동안 시부모를 섬긴 현빈조 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궁중은 장례 준비로 분주했고 영조는 며느리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마치 딸을 잃은 아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영조의 눈에 들어온 이는 현빈조 씨를 모시던 궁녀 문 씨였습니다. 한중록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영조께서 상례에 친히 납시어 곡진히 정성을 다하시니라. 그런데 그곳에 소위 문녀라는 시녀가 있으니 별감 문성국의 동생이라. 며느리의 장례식 도중 그녀의 시녀였던 문 씨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조의 빈첩으로 궁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 씨. 본래 궁중의 하위 궁녀였던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의 국왕의 여인이 되었고 이후 수기문 씨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20살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손자를 둔 나이의 임금이 죽은 며느리의 시녀를 총애하게 된 사연은 당대에도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파격이 단지 왕실 내의 일탈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 상중의 승은은 극히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풍속의 문제가 아닌 왕실의 권위와 윤리에 깊은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영조는 젊은 시절에도 모친 숙빈 최 씨의 상중에 첩실 정빈이 씨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 아버지 숙종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임금이 된 후에도 다시 상중에 승은을 내리고 궁녀를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 왕의 반복된 일탈은 단지 개인의 기벽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정치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승은 이후 수기문 씨는 창경궁 건극당 아래 고서원이라는 정각을 하사받고 그곳에 거처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첫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이듬해 화룡옹주를 출산합니다. 당시 영조는 이 아이를 매우 기뻐하며 큰 축하를 보냈고 문 씨는 정사품 소원으로 책봉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소원에게는 시명지보가 아닌 인신지보가 찍히는 것이 관례였으나 영조는 교지에 임금의 도장을 직접 찍게 하였습니다. 승지 윤광이 이에 반발하자 영조는 다른 이로 하여금 반드시 어보를 찍게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녀에게 내려진 예우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통상 궁녀 출신은 종사품부터 시작하여 차례차례 품계를 올리는 것이 관례였지만 문 씨는 이를 생략하고 정사품 소원을 바로 제수받았습니다. 당시 군중에는 그녀의 출신을 두고 온갖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어미는 중이 되었다가 딸의 출산을 위해 환속하였다는 말이 떠들기도 했으며 그 남매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궐 밖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와 속이려 했다는 흉흉한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즉위한 이후 숙이 문 씨를 두고 문녀가 회임할 때마다 양인의 아들을 구해놓고 혹시 딸을 낳게 되면 바꾸려 했으니 이는 여부리가 진나라를 도적질하려 했던 것과 같고 신돈이 고려를 망친 계책과도 같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왕자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녀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기문 씨는 그 후 또 한 명의 딸 화기롱주를 낳습니다. 두 딸을 차례로 출산하면서 그녀는 내명부에서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지만 왕자를 낳지 못한 한계는 그녀의 위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영빈이 씨 소생에 세자가 있었고 그 세자에게서 태어난 원손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 씨가 새 왕자를 낳는 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와 숙이 문씨의 사이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형수의 장례식 중에 후궁이 되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씨의 오라비 문성국은 동궁의 별감들과 내통하며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했고 이 내용을 문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씨는 이 정보를 그대로 영조에게 보고하며 부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조는 즉위 후 발표한 유능에서 낙선당 화재 사건과 금정변이 모두 문성국의 조작에서 비록되었으며 이는 모두 사도세자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훗날 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문씨와 그녀의 일가는 정승 김상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로는 세자의 잘못을 과장하여 영조에게 반복적으로 보고했고 이는 결국 영조로 하여금 세자를 멀리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세자가 점점 제정신이 아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수기문씨 일파의 정치적 조작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수기문씨는 내명부에서도 잦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대천록에는 그녀가 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에게 대들었다가 인원왕후에게 회초리를 맞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도세자와 영빈이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이는 궁중 내에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원왕후는 문씨보다 훨씬 품계도 높고 연배도 많은 조선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직접 회초리를 든 것은 숙이 문씨의 처신이 그만큼 도를 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왕실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분노한 영조는 인원왕후에게 양위를 언급하며 반발했고 인원왕후는 자신의 귀가 어두워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며 황급히 사과하고 거처를 옮겼습니다. 국왕과 대비가 양위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은 조선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중심에는 수기문씨가 있었습니다. 1776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합니다. 그 즉시 그는 수기문씨와 그 일가에 대한 처벌을 단행합니다. 정조실록에는 문녀의 죄악은 여부류의 음모와 같고 신돈의 계책과 같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와 함께 문씨의 오라비 문성국과 김상로도 함께 처벌되었으며 일부는 차명에 처해졌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수기문씨는 유배형을 선고받았고 끝내 사약을 받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로 전락했고 문성국의 자손들은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몰수되었고 그 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위 심능건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화령옹주와 화기롱주의 자기를 박탈하자는 상소가 줄을 이었으나 정조는 그들은 강보에 쌓인 채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며 이를 막았습니다. 정조는 화령옹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고 그녀는 궁중 출입 없이 조용히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고모가 아닌 한 여인의 딸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치적 이해와 인간적 연민이 교차하는 그 시선이 당시 왕실 내부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수기문씨는 분명 치명적인 정치적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에 띄는 바람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가져다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정조에게 그녀는 아버지를 파멸시킨 존재였고 나라를 위협한 음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그녀는 임금의 총애를 받은 존재로서 자신의 아이와 가문을 지키고자 했던 여성일지도 모릅니다. 그 판단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려야 할 몫입니다.